다른 부분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세금 몇 억씩 더 내는 시뮬레이션이 무조건 펼쳐집니다. 이번에 한번 팔고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걸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말했습니다. 왜냐? 이 제도도 없앱니다. 무조건 그것 관련된 서류 내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실무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류 엄청 복잡하게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1편에서 종합부동산세 난 버티겠다. 근데 못 버틸 때까지는 갖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팔 거야. 1세대 1주택 파는데 뭐가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세금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양도가액 한 40억, 그 다음에 양도차익 30억부터는 가시권에 들어와서 세금 몇 억씩 더 내는 시뮬레이션이 무조건 펼쳐집니다. 제가 이미 계산 한번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좋은 제도도 하나 생깁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에서 10배나 늘려서 2,500만 원으로 좀 해주겠다. 그러면 세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바뀌어요. 바로 뭐로 바뀌냐?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표현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에 논의됐던 거주용으로 쓰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 법은 보유 연마다 1세대 1주택자 가정으로 보유 연당 4%, 그 다음에 거주 연당 4%에서 10년씩 하면 40%에서 80%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과도기를 딱 지나서 이제는 거주 10년을 안 하면 거주 1년당 8% 적용으로 바꾸겠다라고 세제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세제 개편안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말 그대로 내가 거주를 안 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0%예요. 0%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 안 했으면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공제라도 보유하면 15년 하면 30% 빼주지 않냐. 그거라도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뉴스라는 게 가장 자극적인 것에만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그 보유가 거주로 바뀌는 거 80%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했지만 실제 세제 개편안으로 실무를 하는 저 같은 세무사는 모든 것에 대한 디테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부동산 세금만 10년을 넘게 한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다주택자인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판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유 연당 2%에서 15년 하면 30% 빼줬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부산에 있는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상속 주택을 받고 나서 15년 후에 팔았어요. 그러면 보유 기간 15년을 인정해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30% 빼서 7억 원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 부산에서 주택에서 거주를 안 했네. 이제는 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게 아니더라도 거주를 했었을 때 연당 2%씩 빼줄게. 근데 너 거주 하루도 안 했네. 그러면 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0%.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는 쓸모없는 집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서울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봐요. 말 그대로 이 거주 15년을 했었을 때만 30%를 빼주는 것도 있다. 이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 80%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80% 30%가 이제 모두 다 거주의 요건으로 달라진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과도 기간을 지나기 때문에 27년도에는 보유는 최대 20%, 거주는 최대 60%로 2대 6 비율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어느 시점에 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거주를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사실 상관없겠죠. 근데 거주 기간이 좀 적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보유 10년, 거주 10년 다 했는데 나는 보유 10년인데 거주 5년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한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도 없이 다 받아요. 말 그대로 고가 주택이 그러면 장기 거주를 내가 10 년을 했다고 해 볼게요. 그럼 80%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가 봅시다. 내가 양도 차익이 100억 이요. 그러면 80억을 차익을 차감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차감을 받으니까 이거 너무 과도하게 받는데 이거 인제 한도 정해. 라고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한도를 정합니다. 자, 기존에는 80억을 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7 년도에는 20억, 그다음에 28 년도에는 이제는 10억만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럼 100억이 10억 빼고 9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나는 80% 적용받는 줄 알았는데 한도가 걸려서 많이 못 받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양도가액 30억 원, 양도 차익 한 20억 원 정도 되면 거의 10억 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걸립니다. 대부분 한 9억 6천 정도 걸려요. 자,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교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번 참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서 예전에 취득가액이 아주 낮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예전에 사서 그냥 쭉 평생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 3억 원. 근데 지금 막 35억. 그러면 이번에 한번 팔고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사결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랬다가 몇 억을 더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자,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월부터 적용입니다. 지금 얼마죠? 8월 달입니다.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외부에 판다고 가정했었을 때도 대출 때문에 안 팔릴 거예요. 과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을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수반해서 하셔야 돼요. 시장에 매물 내놓는다고 무조건 팔릴까요? 안 팔린다면서요. 왜냐하면 이런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매수자들은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길 바라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다음에 더욱더 급매를 노릴 거예요. 근데 내가 올해 팔았을 때와 내년 팔았을 때 세금 차이가 5억 원이 나요. 그러면 3억 싸게 올해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수치로 뽑아야 되는데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산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와, 이 계산이 맞나? 이 계산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점점 그러한 상황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팔기 전에 꼭 세금 상담 한번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또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27 년도에는 이 말 그대로 이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원래 20%지만 5%를, 그다음에 28 년도에는 10%,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자는 27 년도에는 10%, 28 년도에는 15% 포인트를 추가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분들 꼭 계산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십시오. 저라면 장기 보유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걸 안 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이게 20%와 30% 중과세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완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죠. 5월 9일 전에 했었던 게 이걸 일반 세율로 적용해 주고 하나 더 있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은 30%를 빼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빼주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과세율을 20%로 5%로 30%, 10%로만 낮춰준 거지 장기 보유했었던 게 없어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좀 되겠죠. 말 그대로 내가 다주택자인데 이게 3년밖에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뭐 6% 받아봤자 별로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팔아버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 이걸 팔므로 인해서 내가 줄어드는 보유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훨씬 더 유리하네. 그러면 이거 물건 한두 개는 좀 내놓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택이 엄청나게 뭐랄까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비춰져요. 그러면 그 물건이 잘 셀링이 될까요? 전 잘 셀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주택은 지금 안 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완전 주택도 양극화가 돼서 극단적으로 사고 싶은 주택에 대해서만 사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외부에 15억 이하짜리 빨리 패닉 바잉 하자 이런 것들만 말 그대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종전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요. 1년 이후에. 그다음에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지킨 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3년이 2년으로 줄었고 2년이 1년으로 줄었었다가 다시 2년, 다시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말했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에 공급이 없는데 공급을 만들 수가 없으니 민간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지금 초고가 1주택자도 매물 좀 내놔라, 매물 좀 내놔라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모든 세제 개편안이 27년도에 얼마, 28년도에 얼마, 29년도에 얼마 이렇게 촘촘촘 나누고 있잖아요. 쪼개서 연도마다 좀 물건을 내놔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3년 있다가 팔겠다라고 하면 가격 올라간 다음에 팔겠다는 얘기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럴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기간 줄이자. 기간 줄이면 빨리 물건 내놓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개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요건에 대해선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이 이 말 그대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 날 뭐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팔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2 년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꼭 따져 보시고 팔기 전에 세금 상담 진짜 이제 필수입니다. 세금이 이제 점점 복잡해진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과 배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매입 임대주택, 아파트에 한정이에요. 아파트, 빌라는 괜찮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에 "너가 요건을 다 지켰어? 그럼 언제 팔아도 중과세를 배제해 줄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물건을 안 팔아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그 기간이 끝나면 합쳐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물건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시장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말 그대로 27년까지는 오케이. 28년도에 팔면 중과 배제가 아니라 50%만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50%만 받게 해 줄게. 29년에는 중과 배제 말 그대로 안 돼. 그다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 적용받는 것도 안 돼. 이제 끝이야. 넌 더 이상 못 받아. 말 그대로 매입 임대 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떠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사하게 임대주택 요건 중에 또 여러 개가 있죠. 그중에 하나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상생 임대주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당신이 착하게 5% 씩만 올려서 2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때 거주 2년 한 것으로 봐 줘서 비과세 해 줄게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였죠. 근데 이 제도도 없앱니다. 말 그대로 상생 임대라는 거 없다. 임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주를 안 하게 되니 거주용으로 전부 다 바꿔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께서도 말했죠. 실거주를 거주용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거주 관련된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감면을 받을 때, 공제를 받을 때 그런 거주 기간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여기서 거주를 못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자라는 요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라 거주용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대표적으로 취약, 직장의 변경, 전근,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해외 체류, 군복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어쩔 수 없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을 했다, 주거를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거주 기간은 일정 기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3년,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 기간 동안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미래 저 주택을 팔 때 장기 거주 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뭐 3 년을 인정받겠다, 4 년을 인정받겠다 이럴 건데 저걸 인정받으려고 저 서류들을 어떻게 다 떼고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부터 실무적으로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았다. 나 이런 요인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만 하실 겁니까? 전혀. 무조건 그것 관련된 서류 내셔야 되고요. 아주 꼼꼼하게 판단한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맞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 실무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류 엄청 복잡하게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참에 건강 관리하듯이 세금에 대해서 본인의 주택에 대한 포트폴리오 한번 상담받는 거 이런 것들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제 개편안 지금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소득세만 급하게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도움 드려봤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인 관련된 세금 제가 봤을 때 과세될 것 같고요. 상속세는 아쉽게도 뭐 개편이 된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부티풀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